자, 손해평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가축 재보험. 자, 어떻게 되냐면, 자, 보험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봐보시면, 어떻게? 자, 계약자, 보험 계약자들이 일단 사고 접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손해를 조사하죠. 그럼 우리는 손해액을 확정하죠. 그러면 각각의 자, 이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 자, 들어가겠습니다. 알릴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후 알릴 의무, 마찬가지로 즉 통지 의무, 그리고 보험 사고 신고 의무, 막 이런 것들, 또 위험이 증가됐다 그러면 위험 증가 통지 의무, 막 이런 애들 내용이에요. 계약 후. 자, 그러면 우리 가축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 한번 봐볼까요? 자, 첫 번째,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 계약회사와 체결할 때, 즉 중복보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축사를 또는 가축을 팝니다. 매매를 합니다. 또는 양도할 때. 그다음에 수용 장소로부터 10km 지역에서 자, 갑자기 뭐가 이런 거예요?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단 폐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리 가축에도 위험하겠잖아요. 신고해 주라. 그다음에 축사를 구조 변경 증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용도 변경하죠. 용도 변경. 그다음에 자, 축사를 30일 이상 비워두려고 그래요. 또는 휴업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축사를 만약에 옮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장소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난 또는 행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또는 줄었어요. 우리가 출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분만, 아이가 좀 더, 우리 가축이 더 태어났다든가 그랬을 때 증가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위험이 증가되거나 또렷이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라? 알려라. 계약 후 의무사항. 자, 보험을 알릴 의무 보겠습니다. 즉 소에 대해서는 우리 소는 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기표, 개체 표시가 떨어졌거나 멸실되어 새로운 개체 표시. 자, 이 기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신고해라. 그 다음에 우리 애가족 수술 있잖아요. 소에서 애가족 수술. 자, 소에서 애가족 수술을 갖다 우리는 거세, 제각, 단미. 그 다음에 소가 막 대에 나갑니다. 이런 것도 신고해라. 그 다음에 역시 말도 우리가 애가족 수술합니다. 근데 말이 5일 이내 폐사가 예상되는 큰 부상 입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경주 나가가지고 부상 입었다든가. 그 다음에 역시 또 애가족 수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대에 나갑니다. 자, 정모도 기표 붙이죠. 기표가 떨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자, 애가족 수술합니다. 대에 나갑니다. 이런 것들 보고해줘라. 자, 그 다음에 소가 폐사했습니다. 가축이 폐사했습니다. 돼지가 폐사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보험사고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지했을 때 통지 의무는 당연히 누구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사고 발생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가 폐사한지 돼지가 폐사했는지 당연히 우리 보험회사는 모르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고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이 안 나갔다.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 계약자가 이런 의무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무 이행, 즉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지금 현재 보험 계약자라든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체 없이 누구한테요? 보험회사한테, 즉 보험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의무예요. 그다음에 손해방지 의무. 자, 이 손해방지 의무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축종이 아니라 우리가 각종 시설 있으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손해방지 의무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보험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축사에 지금 불이 났어요. 화재가. 그럼 거기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소화기 하나로 불을 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홀랑홀랑 계속 나는 보험 넣어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너 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 바로 내가 불을 끌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바로 이렇게 초기 진압을 해서 이렇게 손해를 경감시키는 그런 활동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손해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을 방지 또는 경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손해 방지 의무예요. 얘는 우리가 보험 상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속내 방지 의무 활동을 하다가 비용이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금 현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무상, 즉 손해 방지 활동도 우리 의무네요. 근데 거기에 비용이 만약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자, 보험 목적 관리 의무예요. 관리 의무를 했었잖아요. 우리 가축이 충분히 어때요? 잘 살 수 있도록 물도 줘야 되고 또 사료도 줘야 되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 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것도 한다고 그랬냐면 뭐 건강 있잖아요. 잠도 재워줘야 되고 또 방금 운동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예방접종도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검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본적인 우리 관리 의무라는 거예요. 관리 의무. 얘는 손해 방지 의무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관리 의무야, 관리 의무. 그래서 방금 이런 관리 비용은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리 의무 봐보시면 뭐라겠습니까? 관리 의무, 즉 이렇게 읽어보시면 자 이런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있잖아요. 즉 봐보시면 사육, 관리, 보호. 그러면 우리가 얘들 사료의 급여, 물도 줘야 돼, 운동도, 휴식, 수면. 그리고 자 예방접종, 정기검정, 기생충 구제. 자 이런 모든 행위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관리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관리 비용은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기본이니까 기본. 우리 계약자의 기본.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무를 이행을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자, 얘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손해액을 조사합니다. 역시 시험에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손해액을 조사. 그럼 우리가 이제 가축이 소가폐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가폐사했어. 누가 신고한다고요? 우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사고를 통지를 한다고요. 그럼 손해통지를 받고 누가 우리 손해평가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서 그 손해평가반은 바로 이제 사고 현장으로 가겠잖아요. 그럼 사고 현장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당시에 너 얼마짜리니? 그 당시 가격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 가입했을 때 가격으로 주면 안 되겠죠. 사고 당시의 가격으로 줍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곧. 사고 당시 가격을 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고 당시. 사고.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곧이니까 사고 당시 가액으로 주겠다 그래놨습니다. 그래서 가축 재보험에서 손해액 산정도 어떻게 한다?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곧에서 각 부문별로 우리는 계산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가축 지급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있겠죠. 우리 농작물 재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잖아요. 그 PA율은 수확량 조사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PA율은 평년 수확량분의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렇게 보험금 산출식이 있듯이 가축도 당연히 자 소가 폐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험금 줘야 되잖아요. 그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축 지급보험금 계산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전부보험이 있고 일부보험이 있고 또는 초과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가축은 자 1년 단위로 거의 가입을 해요. 1월 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해서 12월 31일 날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끝냅니다. 보험 종료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내가 보험 가입 금액을 100만 원을 해놨어. 보험 가입 금액을. 근데 사고가 언제 났냐면 자 10월 20일에 사고 났다고 해봐요. 근데 이때 사고 당시에 너 얼마짜리니? 하고 가액을 물어봤더니 얘가 300만 원이야. 300만 원.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보험회사 사장님이라면 이 계약자가 보험 가입 금액을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 300만 원을 돈을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비리보상하겠죠. 근데 자 계약자가 원래 보험 가입을 300만 원 해놨어요. 근데 사고 당시에 가액도 물어봤더니 얼마짜리였냐면 300만 원짜리야. 너는 보험 가입 금액하고 둘이 똑같네. 그래 가입 금액이 내니까 300만 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반대로 자 사고 당시 가입 당시에 300만 원이었어요. 가입 당시에 속값이. 근데 얘가 사고 당시에 가서 가액을 봐보니까 얼마였냐면 사고 당시에 200만 원밖에 아니야. 즉 사고 당시에 200만 원짜리인데 보험 가입을 엄청 많이 해놔버렸죠. 얘는 무슨 보험? 초과보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험 가입을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초과보험. 그럼 이랬을 때 200만 원짜리 속값을 보험 가입을 300만 원 했다고 해서 300만 원 다 주진 않겠잖아요.
최고로 줄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속값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전부보험이니 초과보험이니 일부보험일 때는 우리는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니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전부보험이라는 것은 가입금액과 가액이 같을 때 우리는 전부보험,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클 때는 초과보험, 그리고 가입금액보다 클 때는 일부보험, 즉 보험 가입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자, 얘를 갖다 일단 기준을 잡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보험금을 어떻게 구하니 했을 때, 자, 전부보험일 때 우리 가축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근데 얘는 일단은 뭘 한도로 준다? 가입금액 한도로 준다. 그다음 초과보험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뺍니다. 근데 이때는 역시 뭘로 준다? 가액 한도로 준다. 즉, 일단 대전제 기본 공식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 가축보험금 구하는 공식입니다. 기본이에요. 근데 일부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비리보상하라고요. 비리보상. 왜? 방금처럼 가입금액이 적으니까 다 100%를 못 주겠다 이 말이에요. 가입을 조금 해놨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손해액 곱하기 보험가액분의 가입금액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빼라? 자기부담금을 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축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이렇게 먼저 비례보상을 먼저 하고 자기부담금을 빼는 것은 가축밖에 없어요. 가축밖에. 거의 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곱하기 비례보상 하잖아요. 가축은 비례보상을 먼저 한다는 거. 이건 특이하잖아요. 꼭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비용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손해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잔존물 처리비용, 그죠? 잔존물 처리비용, 그 다음에 손해방지비용, 목적물 보존비용, 대입금 보존비용, 기타 협력비용. 자, 얘들 일단 5개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잔손, 잔, 대, 기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잔존물 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대입권 보존비용, 기타 협력비용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 정리할 때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냐 안 하냐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애는 딱 얘밖에 없어요. 잔존물 처리 비용만 자기부담금 차감합니다. 그럼 손해방지비용 얘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물 보험금하고 합쳐서 보험 가입금액 이내로 주느냐 아니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주느냐 이렇게 비교합니다. 이때 잔존물 제거 비용하고 목적물 보험을 합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면 안 돼요. 즉,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은 목적물 보험금하고 잔존물 처리 비용을 합하여 보험 가입금액 이내로 준다는 거. 그렇지만 손해방지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그 다음에 대입권 보존비용, 그 다음에 기타 협력비용 이 4개는 어때요?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부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지급보험금, 즉 목적물 보험금은 당연히 비례보상하잖아요. 이 애들은 다 우리가 일부보험인 경우에는 다 비례보상해요. 비례보상. 얘들도 즉 손해방지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비용, 대입권 보존비용 이 3가지도 역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비례보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타 협력비용은 일부 보험이더라 하더라도 비례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키워드 잡아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비례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비례보상.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자기부담금을 차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잔존물 처리비용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 손해액의 10%로 하더라. 즉 잔존물 제거 비용이 만약에 160만 원이에요. 계약자가 지출한 게. 근데 손해액이 만약에 1000만 원입니다. 손해액이. 목적물 손해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손해액의 10%만 오기 때문에 얼마만 인정해 준다고요? 100만 원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계약자가 160을 지출했어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은 100만 원만. 여기가 잔존물 처리 비용이 여기가 1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비례보상하고 자기부담금 차감합니다. 그렇지만 방지비용, 보존비용, 대입권 보존비용,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대신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똑같이 비례보상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공식으로. 즉 여기가 손해방지비용 곱하기 보험가입분의 보험가입금액, 잔존물 보존비용 곱하기 보험가입분의 보험가입금액, 대입권 보존비용 곱하기 보험가입분의 가입금액 이렇게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이렇게 둘이 차이가 있다면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적물 손해보험금하고 뭐예요? 이 비용들 합쳤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주더라. 기타 협력 비용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지출했다. 얘는 비례 보상 안 하고 그대로 10만 원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물 보험금과 합하여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어떻게 한다? 돈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자, 이거 차이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비용 손해 우리가 가축입니다. 가축 축사가 아니에요. 가축. 가축에서는 비용이 손해가 총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5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일단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은 딱 1개밖에 없어요. 전전물 처리 비용. 나머지 비용은 자기부담금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저희가 비례보상을 다 합니다. 다만 기타 협력 비용만 비례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금액 이내로 주는 것은 잔존물 처리 비용만. 나머지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줍니다. 아시겠죠? 이 자기부담금 산출하는 방법이에요. 자기부담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산출하고 되어 있냐면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 뜻이 뭐야 했을 때 우리 전부 초과할 때는 그 손해액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일부 보험인은 얘 전체를 갖다 우리는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약관에 따라. 자, 그럼 A씨 한번 봐볼까요? 자,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20%를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만약 얘가 축종이 소라고 해볼게요. 소. 근데 소에서 전부보험, 초과보험 했는데 자, 손해액을 일단은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 2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를 준다고요? 자기 부담금을 빼고 준다고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얼마야? 즉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것은 바로 이 손해액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200만 원을 갖다 우리는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럼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 곱하기 20%에서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보험금이 어떻게 되냐면 즉 200만 원에서 뭘 빼고 40만 원을 빼고 얼마를 준다? 16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얘는 또 이렇게 계산도 하겠지만 바로 또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즉 손해액 200만 원에서 뭘 빼고 자기부담금 20% 공제하고 결론은 80%만 보험금 나가는구나 해서 28에 16, 160만 원 이렇게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자기부담금 뺐으니까. 그리고 자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방금 뭐예요? 이 비례 보상한 금액에서 우리는 몇 프로를 뺀다고요? 20% 뺀다 이 말이에요.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그러면 손해액이 지금 현재 이거잖아요. 손해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럼 바로 비례 보상하라고요. 즉 가액분에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지금 50%잖아요. 이 금액에 몇 프로 공제해라? 20% 공제해라. 그럼 얘는 또 바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다고요. 1 마이너스 20% 빼고 결론은 계약자가 몇 프로 가져가니까 80% 가져가니까. 그럼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고요? 보험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 얘가 보험금. 그죠? 보험금. 근데 이 금액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 20%를 곱한 게 결론은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좀 다른 애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이. 그 다른 애들이 누구냐면 자, 우리 자기부담 상정할 때 대지에서요. 자, 축종이 대지입니다. 자, 특약이에요. 폭염 재보양, 질병 이연보장 특약, 정기적 장치 이연보장 특약. 그다음 우리 가금에서요. 주계약에 딸린 폭염, 우리 주계약에서 폭염 보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 장치 특약은 일단 방금 이렇게 계산한 이 금액하고 예를 들자면 자, 이 케이스라고 해보세요. 자, 이때는 방금 자기부담금이 얼마 나왔냐면 40만 원 나왔잖아요. 근데 이 40만 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하고? 200만 원하고. 이 200만 원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는 뭘 쓴다고요? 큰 값. 200만 원이 뭐가 된다? 자기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그대로 이리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얘가 만약에 닭이에요. 닭.
근데 뭘로 폐사했다? 폭염으로 폐사했어. 폭염으로 폐사했는데 이때 손해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담비율을 20% 보험 가입한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계약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금을 우리는 방금 산출한 이 40만 원과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한다고. 그럼 이때는 보험금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 손해액이 지금 현재 200만 원이잖아요. 손해액 200만 원. 이 사람은 또 자기 부담금도 200만 원이네? 그래서 이때는 보험금이 제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이 폭염이라든가 질병, 그 다음에 전기장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굉장히 보험 사고도 자주 발생을 하고 또 어때요?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좀 더 최소한 최저를 200만 원 걸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최저가 200. 그래서 얘들은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복보험인 경우 있잖아요. 중복보험. 예를 들자면, 자, 축사예요. 가축도 마찬가지겠죠. 자, 축사를 어디에? A 보험사, B 보험사에 보험을 걸어놨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축사의 가액이 얼마냐면 보험 가액이 1억이에요. 보험 가액이, 가치가. 근데 A 보험사에 1억 보험 가입하고요. B 보험사에 5천만 원 가입했어요. 이런 경우에. 자, 이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 두 개 합쳤더니 1억 5천만 원이 됐잖아요. 즉, 가액보다 뭐가 훨씬 커버려요? 가입 금액이 훨씬 크죠. 그리고 보험회사를 2개 이상 가입을 했죠. 그리고 우리 동일 목적물,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복보험에 가입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복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축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비단 축사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가축이니까 그럼 제가 가축이라고 할게요. 가축. 축사라고 안 하고. 자, 가축을 이렇게 A사, B사 보험에 걸어놨다고요. 그럼 이랬을 때, 자, 축종을 만약에, 자, 돼지라고 해봐요. 돼지. 자, 이랬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그 말이겠죠. 자, 돼지가 폐사를 했어요. 그리고 손해액을 산정해봤더니 똑같이 지금, 자, 손해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손해액이 3천만 원이 손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이 손해액을 우리가 A사만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럼 그 비례를 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비례를 줄 거니 했을 때 방법이 2가지라는 거예요. 즉 보험금 산출식이 같아요. 보험금 산출식이 달라요. 우리가 보험금 산출식이 같다는 것은 A사, B사, 즉 A사도 실손보상이에요. B사도 실손보상, B사도 실손보상 방식이에요. 즉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A사는 실손보상 방식, B사는 비례보상 방식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일단 이 동일했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이 보험금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입 금액으로 우리가 안분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우리는 가입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비례보상, 즉 비례해서 나눠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보험금이 달랐을 때는 각각의 자기 회사끼리 알아서, 즉 자기네 이 A의 회사는 실손보상 방식으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고 B 회사는 비례보상 방식으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럼 각각 자기들 그 회사들 독립 계산 방식에 의해서 각각 각 회사들 보험금이 나왔어요. 자기들 보상 방식에.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산출된 이 2사의 보험금 합계분에 각 회사별 보험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럼 우리가 계산 방식이 동일한 경우에, 자, 이 계산 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자, 계산 방식이 동일한 경우에 이 케이스, 이런 게는 보험 가입 금액이라 있잖아요. 그럼 A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얼마니? 자, 손해액, 공식 그대로 넣을게요. 손해액 3천만 원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자, 2개 합치면 1억 5천입니다. 즉 1억 5천분의
그 다음에 A사가 1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뭘 빼라? 자기 부담금 빼라 이 말이에요. 자, 자기 부담금 공제합니다. 이번에 얘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줬어요. 자기 부담금. 아까 자기 부담금은 방금 우리 그 계산했던 그 공식하고 똑같이 그 공식에서 산출한 자기 부담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B사가 책임져야 할 것은 자, 3천만 원 곱하기 자, 분모가 1억 5천분의 그다음 분자가 5천만 원. 그럼 여기서 또 뭘 빼라? 자기 부담금 빼라. 자기 부담금 빼라. 이렇게 산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디에요? 동일하지 않았을 때는 각 회사별로 자기들 방식에 의해서 보험금을 일단 산정하라 이 말이에요. 각 회사. 그럼 A 회사의 보험금을 자기들, 즉 방금 A 회사는 무슨 방식? 실손보상 방식. B 회사는 비례보상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A 회사의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보험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보험금이. 근데 B사는 비례보상 방식에 의해서 보험금을 산정해 봤더니 얘 같은 경우에 얼마가 나왔냐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즉 각각의 자기 회사 방식에 의해서 산정한 보험금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A를 갖다 우리가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A사가 책임져야 할 보험금은 자, 손해액 3천만 원. 손해액 3천만 원 곱하기 자, 보험금 할게요. 보험금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분의 그 다음에 A사 것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리고 여기서 또 뭘 빼라? 여기서 바로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 빼세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B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자, 손해액 3천만 원 곱하기 자, 보험금이 4천만 원분의 그 다음에 A사의 보험금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뭘 빼라고요?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 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중복보험. 그래서 중복보험은 일단은 성립 조건이 그럽니다. 일단 동일 목적물. 즉, 축사는 축사, 가축은 가축. 그리고 뭐예요? 보험회사를 2개 이상 가입을 해야 돼. 여러 개, 수개. 그리고 또 조건이 번들이 충족을 해야 초과보험이 돼야 돼요. 즉, 보험 가입 금액이 무엇보다 보험 가입보다 커야 돼. 이게 같이 공동으로 있잖아요. 충족을 했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중복보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중복보험일 때는 일단 한 회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서 같이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득금지잖아요. A 회사에서도 별도로 돈을 받고 또 B 회사에서 내가 돈을 별도로 다 받게 되면 어때요? 나는 양쪽에서 돈을 다, 즉 내가 만약 가입했다. A 회사에도만 손해를 3천만 원 받고 또 B 회사 내가 3천 원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3천만 원을 갖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비용 손해에서 아까 방금 했던 거, 자, A씨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봐보시면 가입금액 400, 보험 가입. 얘는 무슨 보험이에요? 얘는 전부보험이구나. 얼른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부보험일 때는 우리는 뭘 해라?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주구나. 즉, 가입금액 한도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구하는 보험금, 가축보험금은 여기 있잖아요. 가축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다. 자, 손해액 그대로 줬습니다. 400만 원. 그럼 우리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해야 되는데 자기부담비율이 20%예요. 400만 원 곱하기 20%는 80만 원이구나. 자, 얘를 우리는 바로 또 구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자, 손해액 400만 원, 80만 원에서 320만 원 보험금이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요. 즉 4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바로 20% 자기부담비율 20%는 결론은 우리가 80만 원, 80% 가져가는 거잖아요. 48에 32, 320만 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이 공식에 충실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이 지금 현재 8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80만 원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겠죠. 즉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의 10%예요. 그러면 400만 원, 즉 400만 원의 10%는 애가 얼마가 되겠어요? 4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40만 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잔존물 처리 비용 40만 원.
그러면 자 20% 얘는 우리가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기부담금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8호 8만 원, 그러면 32만 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잔존물 처리 비용 4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를 하게 되면은 얘도 얼마가 돼요? 32만 원. 그럼 우리 전체 보험금 합계는 320, 32에서 352만 원 이렇게. 자, 두 번째. 가입 금액이 500이에요. 가액이 400. 얘는 무슨 보험이구나? 초과보험이구나. 우리가 초과보험일 때는 어떻게 주라고요? 보험 뭐에 내에서 가액 한도에서 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공식은 똑같아요. 그러면 손해액. 자, 손해액이 400입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역시 얼마야? 자, 20%니까 자기부담금은 똑같이 어떻게 해요? 400만 원. 저기요. 400만 원 곱하기 20% 하게 되면 얼마예요? 80만 원. 이렇게. 그래서 320만 원. 그래서 얘도 바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즉 400만 원 곱하기 20% 0.2 빼고 하면 80% 320만 원 이렇게. 320만 원. 자, 잔존물 처리 비용. 자, 잔존물 처리 비용도 또 자기부담금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잔존물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액의 10%. 손해액의 10%는 400만 원, 10%는 40만 원이죠. 즉 상한선이 40만 원인 거예요. 상한선이 40. 그래서 상한선 40인데 그 40만 원을 다 준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상한선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30만 원만 지출했기 때문에 그 손해액의 10%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실비, 즉 30만 원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30만 원에서 326 6만 원 빼고 24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3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2 하게 되면 얼마? 아니죠. 이제 0.8이죠. 20% 공제했으니까 38에 24, 24만 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두 개 합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쳤더니 344만 원. 자, 보겠습니다. 가입 금액이 400, 가액이 얘는 어때요? 보험 가액이 더 크고 가입 금액이 적습니다. 얘는 무슨 보험이구나? 일부 보험이구나. 일부 보험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비례보상하자. 그럼 비례보상하는 공식 보험금은 손해액 곱하기 보험 가액분의 가입 금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구나. 자, 보험금 구하는 공식 손해액 400 들었습니다. 가입 금액, 가액이 500입니다. 가입 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자기부담금 공제합니다. 자기부담금은 20%에서 64만 원. 얘도 또 바로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요. 어떻게? 즉 400만 원. 400만 원 곱하기 즉 500만 원 분의 500만 분의 400만 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몇 프로요? 즉 20% 빼고 나는 몇 프로 가져가는 거예요? 80%. 1 마이너스 0.2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56만 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즉 자기부담금을 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을 언제 뺀다고요? 이렇게 비례보상한 다음에 이때 뺀다고요. 이 공식. 자, 그럼 잔존물 처리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자, 80만 원 들어갔네요. 그렇지만 자, 손해액이 10% 한도니까 400만 원 10% 얼마만 온다고요? 40만 원. 그리고 얘도 비례보상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6만 4천 원, 25만 6천 원. 두 개 합쳤더니 281만 6천 원. 결론은 뭔다고 해도 자기부담금 공제. 근데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고 그랬어. 지급보험 계산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비례보상한 거에 대해서 20%. 비례보상한 거에 대해서 20%.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있잖아요. 잔존 25만 6천 원. 얘도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고. 똑같이 40만 원 곱하기 보험가액 500만 원 분의 그 다음에 4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자기부담 20% 빼고 몇 프로? 80% 가져간다고. 0.2 이렇게. 그럼 얼마가 나와요? 25만 6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얘도 봐보겠습니다. 얘는 이번에는 비용들이 여러 가지 복합 비용이 발생했어요. 볼게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가액이 1,000원. 얘는 당장이 무슨 보험이구나?
일부 보험이구나. 우리는 먼저 머리에 딱 떠오르셔야 되겠죠? 비례보상해야 되겠구나. 손해액이 1,500이고 자기부담이 10%구나. 자, 각각의 비용이 총 3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목적물 보험금 먼저 줘야 되겠죠. 목적물 보험금. 자, 목적물 보험금 먼저 주겠습니다. 공식 우리가 비례보상 하니까요. 그대로 공식 넣어봐요. 자, 손해액 1,500입니다. 그럼 보험 가액이 1,500이에요. 가입 금액. 그리고 뭐 한다? 자기부담금 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부담금 여기 자기부담금 계산 공식 여기는 없구나. 그러면 이 금액에 자, 이 금액에 어차피 약분시켜 1,000만 원에 10%니까 자기부담금 100만 원 나왔죠. 900만 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방금 똑같아요. 1,500만 원. 1,500만 원 곱하기 가액 1,500만 원 분의 1,000만 원. 자, 몇 프로요? 자, 10% 공제하고 내가 결론은 몇 프로 가져가는 거예요? 90% 가져가는 거지. 그럼 이 돈이 얼마가 나와요? 900만 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잔존물 처리 비용 보겠습니다. 역시 잔존물 처리 손해액의 10%. 손해액 10%는 150만 원이죠. 근데 실제로 160만 원 우리가 지출했지만 얼마까지만 인정해준다? 150만 원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비리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 공제합니다. 90만 원. 자, 손해방지 비용은 우리는 비례보상은 하지만 자기부담금 공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비례보상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아요. 60만 원. 기타 협력비용은 뭐 한다고요? 아예 비례보상도 안 한다고. 그대로 다 인정해 준다. 자, 먼저 두 개 한번 계산해봐요. 이 두 개를 합쳤더니 990만 원이야. 이 두 개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990만 원이니까 한도 오케이 됐네요. 보험 가입금액 안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예요? 다 합쳐도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다 준다고 그랬어요. 다 합쳤더니 1,080만 원. 보험 가입금액 1,000만 원. 보험 가입금액 초과해도 어쩐다? 다 준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잔존물 처리 비용은 자기부담금 공제. 손해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그 다음에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은 뭐 한다? 잔존물 처리 비용,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그 다음에 대위권 보전 비용은 일부 보험인 경우는 비례보상하지만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는다.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부담금도 공제하지 않는다. 그 예시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각 축정별 손해액 산정하는 거 볼게요. 자, 먼저 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는 우리가 손해액 산정을 역시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가 생긴 때, 그 시점. 즉 결론은 뭐예요? 얘는 사고 당시. 즉 소가 폐사했을 당시에 뭘로 가액이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당시. 자, 다만 고기, 가죽 등 즉 이용물 처분액이 예를 들자면 이용물 처분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긴급도축을 시켰다. 그러면 이용물 처분액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데서 보상금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때요? 우리가 손해액에서 차감을 시켜야 되겠잖아요. 아니, 손해액 차감시키는 게 아니라 보험 가액에서 차감을 시켜서 우리 집에 손해액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보험 가액에서 차감한 게 바로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된다. 근데 만약에 자 이용물 처분액 이용물 처분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공식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용물 처분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쩔 때 발생을 하냐면 소에서 긴급 도축을 시켰을 때 우리는 애가 월드로 가는 거예요. 도축장으로 가는 거죠. 그럼 도축장에 가면은 애가 이제 고깃값이 우리가 통장에 입금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깃값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용물 처분액을 구하는 공식이 두 개입니다. 도축장 정산 자료예요. 근데 동수장 정산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축장 정산 자료가 아니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 간에 있잖아요. 개인 간에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울면 우리 소 장사분들 있잖아. 예, 토를 막 동네로 다니면서 이 소를 사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개인 거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얘를 갖다가 소를 사서 본인들이 이제 도축을 시킨다든가 이제 이럴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개인 거래했을 때는 이 도축장으로 본인이 직접 안 갔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도축장 정산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인 간 거래했을 때는
뭐 통장에다 돈을 입금시켜 준다든가 막 이렇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뭐 간이 영수증을 준다든가.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 간 거래했을 때. 그 통장에 들어온 입금에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겠잖아요. 두 분이서 야 그냥 속값 좀 낮춰라. 원래는 가격이 300만 원인데 그냥 100만 원만 입금했다고 해.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 간 거래를 했을 때는 그 개인들이 발행한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도축장을 안 가고 정산서가 없는 거, 즉 개인 간 거래했을 때는 그러면 그 이용물 처분액을 어떻게 계산할까 했을 때 일단 계산하는 공식은 중량에다가 지급 가격에다가 일단 75% 주는 거, 75%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먼저 할게 쉬운 것부터 도축장 정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산 자료의 지급금액, 즉 도축장 영수증 있잖아요. 도축장 영수증 금액에다가 100% 아니고 우리는 75%만 이용물 처분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정산 자료가 없었을 때, 즉 개인 간 거래했을 때는 그러면 그 개인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고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물 처분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이 중량은 어떤 거 중량이냐면 그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긴급도축하러 간 그 소, 이 긴급도축하러 간 이 소 있잖아요. 이 소 있잖아요. 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발효표준표에 보면은 그 당시에 무게 있잖아요. 얘가 지금 현재 30원령이다. 그러면 그 30원령에 해당되는 그 무게 있죠. 그 무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무게에다가 그러면 자 1kg당 이 지육 가격을 써야 되는데 이 지육 가격은 우리 축평원에 가보면 이 491 기준에 등급에 해당되는 이 전국 평균 가격 1kg당 가격이 다 공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 산지 가격을 그대로 주겠다는 거지. 우리 개인들이 개인이 인정한 그 영수증 금액을 인정 않겠다는 거예요. 즉, 그 해당되는 등급에 해당되는 그 있잖아요. 아니, 그 해당되는 그 원령에 해당되는 그 무게에다가 그다음에 전국 우리 평균 가격을 곱해서 그 금액의 몇 프로요? 75%를 갖다 우리는 뭘로 표현한다? 우리 이용물 처분액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력서에서 이력번호로 조회하여 무게를 계산해라. 그리고 자, 자, 소가 우리가 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 도축이 있잖아요. 그럼 폐사했을 경우에는 전부 손해, 즉 우리가 전부 손해하죠. 그래서 최대 손해액이 뭐가 된다? 보험가액. 결론은 보험가액이 손해액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즉 폐사했어요. 폐사했을 때는 뭐가 보험가액이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된다. 근데 만약에 긴급도축을 시켰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용물 처분액이 생긴 거잖아요. 이때는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뺀 게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된다. 즉, 자, 긴급도축을 시켰을 때 우리 집에 손해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빼라. 이용물 처분액을 뺀 게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즉 폐사, 그 다음에 이거. 자, 그 다음에 소한우에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계산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얘도 긴급도축할 때 이제 소를 어때요? 우리 도축장으로 실려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반비라든가 이런 거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때는 그 운반비는 주지 않아요. 이것은 피보험자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험회사에 주지 않아요. 긴급도축하러 갈 때 순수한 고객값만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그럼 드디어 소 있어서 보험가액 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령 산정해야 돼. 원령이라는 것은 너 지금 현재 폐사 당시에 몇 원령이니? 지금 그 말이에요. 폐사 당시에. 지금 너가 태어나서 죽었는데 너 지금 폐사 당시에 몇 살이야? 그걸 갖다 우리는 원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령을 계산할 때 당연히 자, 폐사 시점, 긴급도축 시점으로 해서 우리는 원령을 뭘로? 만으로 계산하더라. 그리고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 그리고 다만 사고 발생일까지가 1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해라 그 말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현재 폐사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사고원령을 구해야 된다고. 사고원령. 근데 우리가 사고원령은 기준점이 물론 출생일부터예요. 즉 너가 태어나서 지금 폐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당시에 너 지금 몇 살이니? 그 말입니다. 근데 얘를 갖다 계산했더니 31월 28일령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 28일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월로 계산해. 그럼 얘는 지금 사고 당시에 몇 월령이 소다? 31월령 소가 폐사했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사고 당시에가 23일 만에 폐사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갖다 우리가 몇 월령으로 본다? 1월령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월령. 그 말이에요. 즉, 일수는 버려라. 근데 1개월 이하는 우리는 뭘로 해라? 1개월 이하로 해라. 그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연결해야 되니까 자, 좀 잠깐 쉴게요.